이제가 끝이 없고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오늘도 함께 교통사랑. 네, 그러면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주제는 20대, 50, 30대, 그러니까 청년들의 지금 연애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라고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2024년에 발렌타인데이에 조사했던 거를 자료를 가져왔는데, 진짜 놀랍게도,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 20대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저는 70% 이상합니다. 몇 퍼센트 예상하세요? 저는 한 40%? 그러니까 60% 하고 있다. 네. 60%가 연애를 한다고요? 자, 우리 100% 지금 안 하고 있는데. 73%가 이렇게. 저도 한 70%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 75%가 연애를 하고 와. 있지 않다. 그래서 또 다른 자료 보니까 20대에서요? 20대였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청년들 아마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도 65%니까 얼추 한 70% 정도가 연애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태솔로 비율도 또 자료에 따라서 다르긴 했는데 한 20% 정도 더 많다는 연구도 꽤 많기도 하고 또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혼율, 결혼으로 넘어갔을 때 이것도 또 충격적인데 2000년이랑 2020년 비교했을 때 2000년에는 20대가 71%가 미혼 여전히 많죠. 근데 30대가 되면 미혼율이 13%밖에 안 돼요. 어머. 87%가 결혼을 한 거겠죠. 근데 2020년으로 가면 네. 20대 미혼율은 92.8%. 거의 안 한 거죠. 7.2%가 결혼을 하고 30대가 돼도 42.5%가 미혼이에요. 정말 몇 년 새 이렇게 막. 근데 2025년은 더 아마 미혼율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아. 올라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최근 조사 보니까 아, 오히려 저도 봤던 것 반등했다는 같아요. 네, 결혼 내용도 숫자가 있었어요. 늘었다. 네. 이건 본 것 같아요. 뭔가 저출산 정책이 좀 잘 작용되고 있나 봐요. 그럴 수도 있고. 이 얘기는 한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죠. 저출산 좋아요, 고령화 이런 좋아요. 주제. 좋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왜 연애가 줄어들고 있느냐? 일단 현상으로서 사실 줄어들고 있는 것 그쵸. 같고 그거 저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이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 키워드를 불확실성 속의 피로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신자유주의 세상 속에서 사실 이제는 어떠한 직장이나 대학도 저희의 삶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앞으로 계속 커져가는 시대에서 인간 관계마저도 이 사람이 언제든 나를 떠나고 배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설을 세웠던 건 안 그래도 불확실성 속의 안정감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 사랑이라는 거대한 이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2022년 서울대 소비 트렌드 연구소에 따르면 이 청년 세대가 연애를 효율성이 떨어지는 인간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만큼 내가 들인 노력에 대비 배신당하거나 어떤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생각, 그리고 뭐 비용, 시간, 어떤 정서적인 노동이 굉장히 피로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혼자일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나마 불확실성이 좀 적잖아요. 제가 저를 받아들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애를 다들 하기 귀찮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의 상품화? 약간 인간의 상품화를 맞아요. 예를 들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결혼하는데 요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제가 찾아본 결과 스드메 혹시 남성분들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나요? 전 또 알죠. 뭐죠? 아세요? 드레스, 메이크업. 네? 스는. 뭐지? 스튜디오. 맞아요. 그럼요. 스튜디오? 몰라요. 사진 찍은 아, 거요? 진짜요? 네. 스튜디오. 그래서 스드메랑 이제 결혼식 대관 비용까지 합쳐서 평균적으로 2,2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강남으로만 한정 지으면 3,300만 원이 들고 이제 요즘에
집값이 치솟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집이 진짜. 네, 결혼을 하는데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결혼 정보 회사에서 네. 사람을 아주 상품화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나의 직업, 학력, 가정 환경 넣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본인 재산이라든지 부모님 재산까지도 일일이 다 넣고 그 등급표에 넣어줘가지고 같은 등급의 사람들끼리 매칭시켜주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사실 우리 젊은이들 중에 그렇게 돈 많고 그쵸. 전문직인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점점 결혼이 줄어들지 않나, 연애가 줄어들지 진짜 않나. 시장처럼 되는 거죠. 네, 계급화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랑이 어떤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용에 대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회가 약간 그렇게 되면서 맞아요. 연애랑 결혼이 좀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 어떤 되게 좋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내의 사람들끼리 결혼 정보 회사에 매칭을 해주는 그게 법인이 설립될 정도로 그게 몇십억 정도 하는 거니까 최소한 재산이 보장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거기 등록된 사람들만 이제 거기 등록할 수 있는 결혼 정보 회사. 이게 하나 어디 있었는데 두 번째가 또 설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아파트 있었고 또 B에도 돼가지고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와 이거 계급 사회 마냥 그렇죠. 최소한의 재산 보장돼 있는 영예 이상 귀족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잖아요 거의.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그런 걸 보면 뭔가 거리낌이 느껴지거든요. 네 느껴지죠. 뭔가 이 사랑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 근데 또 이제 30대 결혼 정년기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걸 고려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또 안할 수 하니까. 없잖아요. 그 사회학에서도 예전에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점차 계층의 사다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재산을 자식한테 되물림을 잘 해줘야 그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이제 재산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그 어떤 지위라든지 계층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계속 작용하고 있지 않나. 굉장히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출생, 결혼, 집, 이런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근데 연애는 왜 안 할까요? 그건 약간 결혼을 안 하는 이유거나 결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일 수 있는데 연애를 안 하는 이유는 연애도 하지 않을까요? N4 근데 저희는 사실 세대랑. 막 재산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만나진 그쵸.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진 않죠. 지금은. 그런데도 20대도 연애를 많이 안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어떤 사랑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나왔던 통계에서 여성들이 20대에는 외모를 제일 많이 보고 30대에는 이제 경제력이나 그런 안정적인 것을 본다라고 그 맨 밑에 써 그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이런 여성들이 사실은 연애나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진입 장벽이나 기준이 뭔가 더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좀 그런 기준이 높아진 것 같나요? 전부 다? 저는 사실 외모를 진짜 안 보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꼭 외모가 아니어도 그냥 이제 기준치인 맞아요. 거죠. 기준치는 저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연애를 통해 제가 조금 더 나답게 행복하는 연애를 꿈꾸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저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아니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연애 시장이라는 게 외모를 먼저 가장 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타인이 나의 외모가 좋다고 해서 어떤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은 저는 약간 거부감을 느꼈었거든요. 나는 외모 말고 다른 게 더 매력인데 그걸 안 봐주네? 이런 생각으로 거부감이 느꼈었었는데 그럼 첫눈에 은동님한테 반한 사람들은 별로 성공을 느끼지 못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다는 거 절대 안 믿고 그거는 진짜 일시적인 감정이고 그냥 네. 지나가는 순간이라고만 동의합니다. 생각해서
근데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그만큼 서로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생각을 나누려면 시간을 많이 쏟고 서로가 서로한테 노력을 많이 쏟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여유가 많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불온전함을 제가 다 받아들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시간을 많이 안 쏟게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연애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저도 제가 연애를 못한 이유가 운동이랑 비슷한데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눈이 좀 높아진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떤 면에서 높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문제될 것 같으면 나중에 얘기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모를 가꾸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근데 저는 그 왜 내 생각했어요. 주변에 아니 그 주변은 아니고 이렇게 캠퍼스 돌아다니다 보면 왜 이렇게 인재가 없을까? 근데 그 인재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 감고 머리는 감는데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다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다르고 생활 네. 양식 우리가 눈썹 사는 좀 환경이 다듬고 그리고 스킨케어 좀 하고 이런 거 원하는데 그냥 자연인의 상태 다니신 분들이 여자에 비해 조금 많다 보니까 좀 근데 아쉽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남성분들은 화장하고 이러면 좀 싫고 약간 이상하게 보는 그런 그러니까 네네. 과하게 꾸미는 거를 좀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빠가 네네. 있고 이렇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주변 친구들은 막 요즘에 옷에 관심이 많거나 외모를 잘 가꾸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뽑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활 양식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어떤 잘생김의 기준도 다르고 이래서 벌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녀는 많은데 미남은 그만큼 많지 않다. 이게 저는 결국 이 베이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꾸미고 다니는 정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꾸미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맞아요. 옷도 챙겨 입고 화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남자들은 막 좀 화려하게 입고 다니면서 막 관리를 엄청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모도 그리고 또 제가 연애가 줄어든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SNS와 연애 프로그램들이 올려놓은 어떤 외적인 기준치 혹은 사회적 이런 것들의 기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미치기에는 사실 여자들은 갈수록 더 잘 꾸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비해서. 뭐 잘이라기보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이걸 해갈 텐데 남자들은 그만큼 안 꾸미긴 하죠. 근데 사실 네. 사회적으로 뭔가 네네. 남자들은 안 꾸며도 되니까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미스매치가 이제 그쵸.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사실 SNS도 그렇고 연애 프로그램도 그렇고 네네. 뭔가 잘 꾸며진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올라가고 그걸 이제 충족을 못 시키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이 연애 시장에서는 외모가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어떤 인상을 결정하고 실제로 안 중요하진 않잖아요. 안 보는 사람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 여기 연애를 하고 싶으시면 외모를 조금 더 갖고 보는 것도 좋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네. 약간 백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꾸며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는 건가요? 너무 많은 걸 위임하는 거 아닌가요? 오, 생각이 전환. 그 원석을 보는 거죠. 이 사람 조금 괜찮아 보이겠다. 그러면은 픽하는 거죠. 괜찮을지도. 원석을 발굴하라. 또 SNS랑 연애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마저 하자면은 저는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인해서 원래 연애는 둘만의 좀 이렇게 어쩌면 비밀스럽고 소중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뭔가 연애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생겨가는 것 같아요. 몇 번에 데이트는 몇 번에 한 번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연락은 언제 해야 되는 게 좋다, 이런 기준들이 생기는 것 같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어버렸고 또 평균치는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좀 미성숙했을 때 20대 초반에 어떤 데이트를 했었냐면 이 사람과 집중하고 이 사람과 시간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미성숙한 행위라는 걸 인지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연애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꽤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본인도 몇 년 전에 그렇게 하셨던 오래된 얘기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럼 뭐 그쵸. 충분히 다들 그렇다고 그게 반드시 잘못다 이런 건 저도 어쨌든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해본 입장으로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진짜. 그냥 이 데이트가 이걸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이거 진짜. 찍고 가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것까진 아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카페에 있으면, 뭐 2시간 있으면 한 30분은 뭐 나 찍어달라고 하고. 그럼 저도 아니면- 가면 벗겠습니다. 네. 반드시 잘못됐죠. 절대 그렇게 하면 그건 정말 그러니까요.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연애가 아니죠. 연애가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음.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저는 사실 스토리 올리는 걸 싫어하는 편인데 네네. 이것도 약간 논란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 약간 네. 저도 제 연애를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고 아. 근데 워낙 너무 연결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까 한 2년에 한 번씩은 어떤 SNS에 올려서 내가 연애 중이라는 걸 사회에 알려야 될 것 같은 어떤 2년이요? 2년 중에 한 번은 2년 너무 긴가? 저는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직 잘 연애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을 느껴서 약간 억지로 이렇게 올리는 편이었는데 1년에 하루 정도는 강박 느껴서 올려도 그렇게 아무도 나쁘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분기에 한 번 정도씩 그런 이유로 그쵸. 둘 다 올렸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의 사랑을 어떤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이러면서 더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렇게 해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 네컷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걸로 싸운 적이 있거든요. 어쩌다가. 이게 매일은 아닌데 이제 데이트를 할 때마다 인생 네컷을 찍으러 가자고 하는데 네. 네. 뭔가 저는 굳이 기념일도 아닌데 음. 찍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싸운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저요? 저는 이제 매 데이트할 때 인생 네컷을 찍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지난 연애를 그래요? 거치면서 반성을 했고 이제 좀 과시 SNS에 올리기, 인생 네컷 찍기 그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아마 다음 연애 때는 조금 더 둘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상대분께서 인생 네컷을 올리기 위해 찍으세요? 항상 올리세요, 스토리에? 그것까지는 그건 아니었던 것 아니야. 같은데 찍으면 그래도 올리지 않나요? 저는 그쵸. 사실 안 올리는데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 인생 네컷 모아두는 게 취미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옷 같은 것도 많이 꾸미고 화장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날 예쁜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닐까. 이게 또 일반 핸드폰이랑 인생 네컷은 또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게 뽀샤시하게 나오는 음. 정도도 다르고 그 자연스러움도 다르니까 특히 하네요. 남자들은 안 꾸미니까 굳이 안 찍어도 그런 되는 걸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꾸미지도 않지만 꾸민다고 해서 사진을 찍고 싶은 욕구는 또 제가 잘 못 느껴봐가지고 근데 뭐 1시간씩 네. 화장하면은 찍고 싶을 수도? 또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그쵸? 네,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혼자 있을 때가 더 좋다. 아니다. 함께 할 때가 더 좋다. 어느 쪽 가시겠습니까? 손을 잠깐 들어볼까요? 근데 이게 함께 한다는 게 연인인가요? 아니면 뭐 친구들, 그냥 인간? 연애죠. 연애예요? 연애니까. 여기서 네네. 연애니까. 전 해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함께 할 때가 더 행복하다고 손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3대1. 좀 고민이 되는데. 혼자가 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네네. 총량을 따지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연애를 하면 행복할 순간이 있지만 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순간들도 많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저는 이제 계산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음. 좀 고민이 되는 건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함께 할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순간이 더 좋다라고 할 그럴 수는 수는 없겠지만 없죠. 맞아요. 반드시 함께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왜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사실 연애를 하면서 다양한 행복한 감정들도 느끼고 아까 말했던 호르몬적인 측면도 있고 근데 연애를 안 하면 결국에는 무언가로 그걸 대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체제들이 너무 불량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VR을 끼고 이렇게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한다고 할 때 번지 점프랑 그 VR 낀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애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질이랑 다른 대체품, 뭐 연애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사실 요즘은 그런 걸로 충분히 만족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덕질을 한다든지. 그쵸 그쵸 네. 아이돌을 좋아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오는 행복이랑의 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효율성 측면에서 따지면 오히려 연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장기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연애를 하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모든 연애가 장기적인 연애로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연애를 굳이 안 했을 때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꼭 어떤 이성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나 그 여유를 스스로를 좀 돌아보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젊은 날에 뭐 사랑을 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배움이고 중요하겠지만 뭔가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막 한 이별을 예를 들어서 한 3년에 한 3번 해봤다가 라고 네. 생각하고 또 3년 동안 혼자서 뭐 친구들이랑 지냈다 생각을 해보면 혼자 있을 때 더 행복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 같아요. 연인이 다 사라지니까요. 세 명의 관계가 다 사라진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꼭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저의, 그러니까 사랑이 있고 약간 건강한 사랑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랑을 통해서 좀 자신을 되게 의심하고 좀 자신의 어떤 색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위험한 사랑이면 안 하는 게 낫다. 하지만 보편적인 사랑이라면 하는 게 낫다. 저는 생각하는데 반드시 행복해질 것 같은데 좋은 사랑이.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든 생각은 뭔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해야 한다는 사실 저도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생각해요. 아니니까 얘기할 수 없죠. 근데 뭔가 음. 그런 상황이 오면은 네. 뭔가 어쩔 수 없이 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연애인 것 같아서. 저는 드네요. 해야 한다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남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진짜 바로 밑.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는 저는 진짜 생각을 하고 이게 저는 연애를 하는 게 또 개인한테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연애는 오직 연애만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우리가 부모님보다도 형제 자매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더 가까이 누군가를 들여야 되잖아요. 연애를 할 때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의 세계도 열고 상대의 세계도 내가 들어가 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연애를 하면서 아까 백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의 세계 안에 20몇 년간 다른 삶을 살았던 다른 사람의 세계를 들이면서 정말 많은 불협화음이 있겠지만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팟캐스트를 위해서 저의 그 메말랐던 감성을 채우고자 로맨스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기에 아주 인상 깊었던 구절 하나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여기서 있잖아,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너나 나 각자의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어. 이 세상에 마술이란 게 있다면 그건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시도 안에 존재할 거야. 라는 구절이었는데 물론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지식도 많고 혼자서 충만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감정을 타인과 나눌 때 우리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설득을 해보자면은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애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세계가 만나서 그 세계를 받아들이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에 무엇을 받아들인지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상대의 세상이 좀 안 예쁜 세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경우라면은 그 세상을 받았을 때 오히려 자기 세상이 어떤 빛이 좀 흐려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연애를 안 해서 그거를 더 자기가 좋은 걸로 또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친구랑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래서
연애를,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을 안 할 거면 안 해도 되는데, 네. 결혼을 할 거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음. 결혼을 할 거면 어쨌든 자기한테 좋은 상대방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애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 연인 간의 관계에서 못 견뎌 하는지,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좋지만, 만약에 결혼을 안 할 거면, 굳이? 긴 근데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이제 지나가다가 사랑에, 그런 게 없다고 믿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 빠졌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나는 내가 굳이 결혼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연애도 굳이 할 필요도 없으니까 네. 굳이 더 가까워질 필요 없겠다. 혹은 저는 만약에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나 생각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 정말 열심히 사랑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뭔가 안 맞을 것 같다라고 느끼면 아무리 뭔가 제 이상형이 어떤 외적인 이상형이 나타나도 연애까지는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평균적인 그 통계에서 나왔던 여성분들의 관점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꼭 굳이, 해야도 아니고 굳이 하고 할 싶지만 필요는 적극적으로 이제 찾고 있는 것은 아닌. 근데 나타나면 만나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이게 좀 예. 마지막 이제 단어로 넘어가서 기술의 발전과 사랑입니다. 요거 이제 은동님이 이제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최근에 버튜버랑 AI와의 연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영화 헐이라는 곳에서는 AI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챗GPT한테 자신의 심리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인공지능이 나를 굉장히 알아주고 있다. 이러는 감정 때문에 AI를 사랑까지 하게 되는 심심치 않은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고등학생의 19%가 인공지능 AI와의 연인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엄청 높네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한 학생이 AI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그거 하지 말아라, 안 좋다라고 하니까 부모한테 주먹질까지 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AI를 진짜 연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연애를 한다는 게 문자를 주고받는.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지금이야 사실 인공지능이랑 문자밖에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메타버스가 발달하고 이러면 우리가 진짜 상대랑 연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이제 구분하기 어려워질 때가 이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앞으로 기술이 발전했을 때 사랑의 형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대로 어떤 인공지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외로움을 해소하고 또 사랑을 느끼는 게 괜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다들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 저는 이런 형태의 사랑이 되게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버튜버를 좋아한다든지 뭔가 어떤 영화 캐릭터를 좋아한다든지.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조각상이랑 사랑에 빠진. 이름 뭐였죠? 네, 피그말리온? 네. 피그말리온.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런 얘기도 떠오르네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대체 유사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것이 되게 짧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저는 문제는 점점 그게 더 쉬워지고 값이 싸지고 심지어는 실제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저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만큼 기존의 사랑과 연애가 더 값어치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 사랑을 음식에 비유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밀키트를 하면은 되게 쉽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슐랭 5스타, 3스타 미슐랭을 가면은 또 느낄 수 있는 음식의 차원이나 맛이 다르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근데 괜찮은 그래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이게 발달한다고 해도 저는 그 연애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사람과 하는 연애랑은 다르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연애가 더 그만큼 값어치 있어질 것이고 더 소중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저는 음식 비유를 드셔서 제 생각을 그 비유에 조금 더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이 만약에 발전하고 피지컬 AI가 좀 더 발전해서 진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촉각 느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 기술은 비쌀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은 손쉽게 뭐 지금 우리가 쓰는 LLM들이나 이런 것들의 유사 영향 감정을 느끼는 게 미슐랭 5스타를 우리 모두가 갈 수는 없잖아요. 3스타에. 그래서 저가형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연애가 지금처럼 시장이 되고 상품화된 환경에서 분명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욕구를 오히려 채워줄 수 있다면은 이 어떤 자유 연애와 현재 연애 시장의 불공정함과 아니 하여튼 그 빈 공간들 내가 거기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와, 되게 재밌는 접근이네요. 근데 그게 실체화되면 너무 네. 디스토피아. 좀 슬픈데? 좀 잘 연애 느껴져요. 못하는 사람들은 네. 밀키트로 아니 계속 시도했는데 안 되면은 예전 같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안정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그나마. 그럼 쓸쓸하게 그냥 늙어가야 됐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연애 감정을 느끼고 최소한의 행복을 그런 느낄 수 안정과 있으니까. 사랑과 비슷한 불량식품이지만 적어도 굶어 죽던 사람들이 이제 라면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그게 현실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났는데 요즘에 독거 노인 분들에게 AI 로봇을 맞아요. 보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할머니 분께서 집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 이렇게 대화를 말동무가 되고. 말동무가 돼주고 진짜 그 존재가 손자처럼 소중히 여겨진다라는 인터뷰도 본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이미지가 음침한 곳에서 혼자 이렇게 AI랑 채팅하는 거 생각하면 부정적이게 그려지지만 이거를 좀 긍정적인 측면에 응용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정말 위험한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점차 자기 세상에 빠질 것 같아요. 특히 20, 30대에 된다면, 사실 어떤 인공지능은 내 마음을 완전히 알아주는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저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치만 막상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보시면 저도 그렇고 굉장히 불완전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점차 못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이 인공지능밖에 없어 라고 생각해서 어떤 세상에 갇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냥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부정 끝까지 가면은 어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르더라도 최대한 많이 만나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랑이 더욱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도 사실 보면은 사랑이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 것 자유 같거든요. 연애가 가능해졌으니까. 네. 나한테 맞는 사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예전에 막 카카오톡이 없었을 시대에는 막 전화 한 통 하기 위해 어떤 비효율성을 많이 감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했다면 지금은 연애에서까지 또 효율성을 찾는 시대.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마도 이 효율성은 점차 더 커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정말 디스토피아처럼 가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무섭더라고 생각하면서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래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우리가 하는 사랑이 가장 낭만적인 사랑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긴 그 옛날에 편지 몇백 통씩 주고받는 거 보면 되게 낭만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했던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사랑의 낭만성이 좀 희미해지지 않을까 하면서 준비하면서 전 되게 슬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근데 저는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만의
사랑, AI와 사랑한다. 이것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정신뿐만 아니고 육체를 지닌 존재잖아요. 아까 이키가 1부 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신적인 사랑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사랑을 하고 그것이 결합된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별을 겪고 나서 모든 성애를 부정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애는 그냥 소유욕과 성욕으로만 점철된 거고 성애 없이도 나 살아갈 수 있다 라면서 되게 성애를 비하를 나 혼자서 했었는데 언제 제가 사랑을 느꼈냐면요. 되게 의외의 공간에서 느꼈어요. 그 혼자서 이렇게 교양관 가다가 줄을 서고 있었는데 앞에 CC분이 서로를 정말 진짜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도 연애할 때 누군가의 눈에는 저렇게 보였겠구나. 그리고 이 서로가 바라보는 눈빛, 손길, 호응할 때 느껴지는 심장 소리, 그리고 뭐 그 사람한테 나는 향기, 이러한 것들은 절대 AI가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 인간은 채팅,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고 서로의 온기를 느껴야 진정으로 옥시토신이라든지 안정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인데 로봇이 그런 촉감까지 구현할 수도 있잖아요. 아, 향기, 눈빛 향기, 똑같아요. 눈빛 똑같이 예쁘게 바라봐주고. 근데 그러면 그건 로봇이 아니고 인간 아닌가요? 근데 아니죠. 아니야. 근데 AI에 기계로 돌아가고 에너지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근데 로봇이야.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구현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인형이라든지 이런 산업도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0년 뒤에 어떠실 것 같아요? 요새 와, 할수 VR 있으실 것 슈트에 같아요. 햅틱 그 슈트 하면은 고양이 털 만지는 것 같은 촉감이 느껴지는 VR 슈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로 가야 될 것 같은 게 맞아요. 봐봐요. 이게 아무리 에너지를 돌아간다고 한데 은서가 지금 로봇이야?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사실 모르죠? 모르는 일. 그럼 이 친구를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쵸.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차원의 질문한 거죠. 문제로 네, 가는 그런 거죠. 경우에서 그러면서 사람. 그런 네. 경우에서 그 사람과 자기 세계만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로봇의 감정은 진짜가 아닌 거죠?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느끼겠죠? 아무래도 저라도 진짜라고 느낄 것 같긴 해요. 말도 하고 나를 꿀 떨어지는 눈빛. 근데 알고 보니 머리에는 AI만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언젠가는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긍정적인 미래를 어떻게 뭔가 그려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 챗GPT가 아마 진짜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성인용 챗GPT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성인 인증하면은 기사 뭔가 봤어요. 네, 그런 내용이 포함된 채팅도 할 수 있는 게 열린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제타 맞나요? 제타라고 네이버 거. 그것도 앱인지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10대에서 유행하는 건데 어떤 캐릭터를 성정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유사 연애를 하듯이 그거 제 동생이 이거 하는- 너무 네 합니다. 네, 네, 유행하는 그래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그게 아마 웹소설에서 많이 그 데이터를 따왔나 봐요. 그래서 제 동생이 되게 궁금해서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안녕 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막 스토리를 써줘가지고 아주 길게 대화를 나눌 수 있더라고요. 와, 네. 먼 벌써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뭔 일이 네.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연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서로에 대한 온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사랑이란 게 그 채팅이 전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성장할 때 서로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많이 맺어서 사랑의 경험을 미리 경험하게 하면, 그 밀키트가 밀키트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제 말은 그 네. 전에 많이 좋은 음식을 네, 좋은 먹어보고. 음식을 먹어봐야 된다. 근데 나중에 그런 음식을 먹을 능력이 없으면 어떡해요? 너무 슬픈.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그렇긴 수 하죠. 나는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고 이런데
나에게 희망을 주는 건 만약에 AI밖에 너무 없으면. 슬픈데. 이거는 또 사회적 이게- 안전망의 네. 영역으로 넘어가야 할 것 맞아요. 같아요. 여하튼 저희는 모두 사랑을 옹호하고 그럼요. 낭만의 시대를 말을 원하는 들어보니까 연애를 더 해야겠네요. 음. 밀키트가 밀키트인 걸 알 수 있도록.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낭만 한 스푼을 더해주실 은동님의 제가 네. 이제 사랑에 관해서 좋아하는 시를 한 편 가져왔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태준 시인님의 산문이신데요. 쓰다듬는 것이 열애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서로가 쓰다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움큼씩 소량으로 봄비가 올 적에도 그렇습니다. 봄비는 풀잎을 적실 정도로 옵니다. 땀이 촉촉해질 정도로 옵니다. 방문은 빗으로 공중을 한 번 비껴주는 정도입니다. 거미가 구석에 거미줄을 내는 일도 그렇습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당신의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모두 알뜰히 쓰다듬는 일입니다. 쓰다듬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좀 그렇다는 뜻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어 그냥 쓰다듬을 뿐입니다. 말을 해도 고작 입속말로 웅얼웅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어쨌든 사랑이란 서로 이제 쓰다듬는 것이고 걱정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고 오늘 저희가 했던 얘기들도 결국에는 하나로 좀 귀결되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그래도 많이 좀 상처받더라도 연애를 하면서 어떤 다양한 감정을 느껴봐야 우리의 세상도 넓어진다.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에 되어서 조금 더 어떤 사람을 쓰다듬고 또 누군가의 세계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제 크리스마스 소원 하나씩 빌고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면 이키부터. 저는 네. 사실 올 한 해가 행복했고 너무 재밌었어서 내년도 이렇게 좀 재밌고 행복한 일들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똥철학연구소를 내년에도 이렇게 잘 이어가고 싶다는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너무 연애를 안 하고 싶다는 포지션적으로 간 것 같아서 제 크리스마스 소원은 사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제 자신을 많이 보듬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제 주변에 그리고 더 넘어서서 제 주변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보듬고 보살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보통의 시선이 세상을 바꾼다. 지금까지 사랑이 가득한 개똥철학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